지역위원장이면 다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 네. 출마도 했고 뭐 떨어지시긴 했지만 조금 뭐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위원장이면 정말 리더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세가 조금 그렇게 경박해서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정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워낙 싸우고 있어서 그래도 좀 국민들 보기가 조금 명구스러운데 그런 일들까지 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뭐, 예. 뭐 이제 조심하시겠죠. 예. 뭐 법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거의 그 직을 잃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각 후보들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총선도 총선이지만은 서울시장 선거 다음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대부까지 다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당으로서는 좀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당내 그 경쟁자들의 구도는 뭐 사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기존에 또 뭐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기존에 또 이렇게 주자로 뛰었던 분들이 있고 뭐 정원호 후보도 뭐 아주 석패를 했잖아요. 1.15% 차이로 이제 석패를 했는데 뭐 이런 뭐 후보의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주자군이 그래도 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상황을 보면 뭐 한간에는 우리 뭐 강훈식 실장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 박진감 넘치는 그런 또 경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후유증이 우려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뭐 공개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고요. 또 SNS에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적임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김민석 후보의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총리를 하실 때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생활할 때도 뭐 워낙 우수하게 의정 활동을 했고 2002년 대선 때 정책 선택이 잘못돼서 상당히 그 뭐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거의 뭐 정책 생명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면서 한 18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18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하면서 또 갈고 닦은 그 뭐 엄청난 공부를 했잖아요. 칭화대에서 뭐 법학 석사를 받았고 또 미국 변호사이고 하버드 케니디 스쿨에서도 수학을 했고 또 미국에서 이제 조지아 주립대입니까? 거기서 법학 박사를 받았고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단련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정치자금법으로 또 한번 고초를 당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좀 인격이 좀 수양이 됐다 그럴까요? 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 인격이 거듭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18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좌절과 침잠의 시대였다 이렇게 본인은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좀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랜 동안의 그런 정치 야인 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수양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 이런 거를 갖춘 것이 우리 당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나 뭐 굉장히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능히 헤치고 갈 수 있는 어떤 역량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뭐 그 김민석 후보와 대통령 간의 그런 호흡이라든가 이런 건 뭐 걱정하지 않을 부분인데 과연 대표로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잘 이끌고 특히 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선거 뭐 총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큰 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뭐 이런 면에서는 김민석 후보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정청래 대표도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지만 어떤 집권 초기에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몇 가지의 개혁 과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네, 네. 이제는 정말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던지신 이런 큰 그 국가적 미래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런 큰 국가적 과제들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펼쳐내고 또 국민적인 어떤 통합 열기를 모아내려면 김민석 후보만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 보니까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강점을 안정성이라고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 18년간의 야인 생활 동안에 이제 충분히 내공을 쌓는 또 그런 또 시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후보는 그 18년을 또 강조하면서 일종의 배신자다. 또 18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딴 문서를 뭐 내놓으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좀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먹히는 논리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18년 전에 그 뭐 18년도 아니죠. 그때가 거의 뭐 20년이 그렇죠. 지금 네. 20한 3년 전인데 그 후보가 야인 생활의 18년이라는 것은 20년도에 그렇죠. 이제 또 네네네네.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20년도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거고요. 한 2, 3년 전의 것을 꺼내 들어서 계속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또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게 뭐 온당한 평가인지는 뭐 사람의 어떤 일생도 그렇고 뭐 국가도 그렇고 모든 어떤 단체나 유기체도 그렇지만 그냥 완벽한 형태로 존재해서 완벽한 형태로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고 특히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정말 갓난신고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는 건데 그런 가는 과정에서 그 갓난신고와 우여곡절을 어떻게 겪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때 배신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톡 집어서 지금 24년 전의 것만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소환을 해서 그걸로 그냥 이렇게 쥐고 흔들면 그 나머지 다른 평가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과거지향적이에요. 저는 노사모 얘기하고 노 대통령 감성팔이 한다고 그러고 자기 이런 비난을 하잖아요. 그렇죠. 비판을 하고. 뭔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그 선거에서 유불리만 따져가니까 어떤 면좀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정청래 후보를 향한 뭐 볼콕 논란이 불거졌던 이제 이재용 마포가 이재용 위원장이 이제 사과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후보 간에 무슨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그 전당대회장에서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논란이 좀 많이 좀 퍼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역위원장이면 다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 출마도 했고 뭐 떨어지시긴 했지만 그리고 그 보니까 또 저 대회장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회장 내에서 한 거고 조금 뭐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뭐 폭염에 굉장히 많은 온열 질환자들이 생기고 죽는 분들이 생기고 뭐 국민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당대회라고 하는 걸 치르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임하는 당원들의 자세, 특히 그 지역위원장이면 정말 리더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세가 조금 그렇게 경박해서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좀 국민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워낙 싸우고 있어서 그래도 좀 국민들 보기가 조금 명구스러운데 그런 일들까지 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조심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을 이제 선고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항소심이나 3심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보궐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제 내년에 뭐 4월이나 하반기에 치러지게 될 텐데 당내 경쟁 구도는 또 어떻게 좀 만들어질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오세훈 시장이 1심에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음에 항소심이나 이런 데 무죄가 안 나오면 참 힘들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윤석열도 결국은 유죄를 네. 받았잖아요. 그렇죠. 2년형을 받았단 네, 네. 말이에요. 똑같은 네. 이런 그 무상 선거 여론조사 활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거냐 네.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거의 직을 잃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각 후보들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총선도 총선이지만은 서울시장 선거 다음 그렇죠.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네.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대부까지 다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당으로서는 좀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당내 그 경쟁자들의 구도는 뭐 사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때 네.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기존에 또 뭐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네. 기존에 또 이렇게 주자로 뛰었던 분들이 있고 네. 뭐 정원호 후보도 뭐 아주 석패를 했잖아요. 1.15% 네. 차이로 이제 석패를 했는데 그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도 뭐 이런 뭐 후보의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주자군이 그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상황을 보면 뭐 한간에는 우리 뭐 강훈식 실장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좀 그 박진감 네. 넘치는 네, 네. 그런 또 경선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